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7장의 9절은 지난 시간에 발표를 다 했고 7장 1절부터 7장 8절까지 중에서 먼저 7장 1, 2, 3, 4절을 김남두 군, 1조의 김남두 군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조 조장 김남두입니다. 제가 발표를 맡은 부분은 7장 1절부터 4절까지 파이널 OK를 받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7장 1절 기저와 차원의 성질에서 그 1번 문제 다음 벡터들의 1차 독립인지 아닌지를 행렬식을 이용하여 확인하여라. 그래서 V1은 벡터 1은 202, V2는 321, V3는 1001일 때 그러니까 솔루션은 V1, V2, V3를 행 벡터로 하는 행렬 A를 만들어서 그 행렬식을 구했을 때 그 행렬식이 0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0이 아닌 경우에 1차 독립이 됩니다. 그래서 세이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보면은 그 명령어 A의 디터미네이션을 통해서 그 A가 0인 행렬식 A가 0인지 하는 논리 연산자를 확인했을 때 펄스가 나왔으므로 이제 V1, V2, V3는 서로 1차 독립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는 2번,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 그 문제가 같은데, 그래서 단순히 그 V1, V2, V3의 내용만, 그러니까 원소만 바뀌어서 그 같은 방식으로 풀면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V1, V2, V3가 1, 1, 3, 0, 2, 1, 0, 1, 0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벡터들로 행렬을 만들어서 그 행렬의 행렬식을 구했을 때 0이 아닌지 맞는지 확인했을 때 0이 아니므로 이 V1, V2, 3는 1차 독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세이지로 확인할 수 있고, 3번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번에는 행렬식을 구했을 때 0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1차 종속이라고 1차 독립이 아닌 1차 종속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A의 행렬식을 구했을 때 세이지로 0이 나와서 같은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번, 이번에는 그 4차 벡터 문제가 주어져서 이번에는 4개 4x4 행렬을 만들어서 그 행렬식을 구하면 이번엔 마이너스 50이 나오고, 그 앞에 문제 1, 2, 3번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단지 차수가 3차원에서 4차로 늘어난 것 뿐이고 다른 건 없이 똑같이 적용이 돼서 그 행렬식이 0이 아니기 때문에 1차 독립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5번 다음에 주어진 벡터들의 집합 R2에 대한 기저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여라. 그래서 5번 문제는 3, 2, 3,2, 4, 2,2, 2,1 벡터들의 집합이 있고, 이 벡터가 R2의 기저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보면 그러니까 앞에 맨 처음에 3,2가 그러니까 두 번째 벡터들 2,2와 마지막 벡터 2,1의 1차 결합으로, 그러니까 2분의 1 곱해진 것과 그냥 더해진 것, 벡터들이 더해진 것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주어진 벡터는 1차 종속이므로 이 R2에 대한 기저가 될 수 없게 됩니다. 5번 다음에 주어진 벡터들의 집합,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인데 여기서도 이제 여기서는 앞에와 다른 방법으로 기저가 되기 위해서는 벡터들이 1차 독립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이 두 가지 그 벡터들이 만드는 행렬식을 구해보면은 0이기 때문에 여기서 1차 종속이 되고, 따라서 1차 그 기저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저가 되지 못합니다. 7번 다음에 주어진 벡터들이 집합
R2의 기저가 됨을 보여라. 그래서 여기서는 5,2와 2,0 두 가지 벡터가 있는데 우선 두 벡터로 만들어진 행렬의 행렬식을 구했을 때 0이 아니므로 1차 독립인 것을 하나 알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x와 y를 R2의 임의의 원소라고 할 때 그 C1 곱하기 5 앞에 벡터 그리고 C2 곱하기 2의 벡터를 해서 이게 x, y로 표현될 수 있을 때, 그래서 이를 행렬로 나타내고 그 행렬로 표현하면은 이 x, y에 대해서 C1, C2가 그러니까 이 앞에 곱해진 이 5, 2, 2, 0이 역행렬이 그러니까 행렬식이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역행렬이 존재하고, 따라서 실수 x, y는 에 대하여 C1, C2가 존재하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 1차 독립이고 그리고 이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 5,2와 2,0은 R2를 생성하고 그래서 R2의 기저임을 알 수 있습니다. 8번도 마찬가지로 1차 독립을 확인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생성을 하는지 확인해서 그 앞에 7번과 똑같이 확인했을 때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R2의 기저임을 알 수 있습니다. 9번 다음에 주어진 집합 S가 R3의 기저임을 판정하여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3차 원에서 이제 문제가 주어지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 마찬가지로 3차원이든 2차원이든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을 확인해 보면 1번은 1차 독립인지 아닌지 봤을 때 이 과정을 통해서 C1과 C2가 0임을 알 수 있고, 또 이를 통해 S 집합은 그 두 개의 벡터가 서로 1차 독립을 알 수 있으므로 1차 조건 1을 만족하고, 그리고 X와 Y를 R2의 임의 원소라고 할 때 C1하고 C2가 곱해진 1차 결합된 그 X, Y, Z를 설정했을 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C2, C3 이거 C3인데 오타인 것 같네요. 그래서 C3일 때 그래서 Y와 Z 그러니까 임의 원소 두 개가 서로 그렇게 표현이 Y는 3 곱하기 Z인 경우만으로 표현 가능하므로 그 집합 S는 R3를 생성하지 못한다는 기 때문에 조건 2는 만족하지 않으므로 2300, 231은 R3의 기저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10번 S는 9번부터 12번까지 다음에 주어진 집합 S가 R3의 기저임을 판정하여라. 10번 S는 1, 2, 3, 1, 2, 0, 0-6, 2, 0-3, 1 기저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R3의 차원은 3이고 그래서 벡터들이 1차 독립이면 기저가 되는데, 여기서 그 앞에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벡터들로 구성된 행렬의 행렬식을 구했을 때 이 행렬식의 결과가 0으로 나오므로 이 벡터들은 1차 종속이 되고, 따라서 기저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저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11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S에 대해서 우선 1번 조건, 그래서 조건 1을 봤을 때 행렬식이 20이 나오므로 이 세 가지 벡터들은 서로 1차 독립이고 1번을 만족하고, 그리고 C1, C2, C3에 대해서 각각의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S는 R3를 항상 생성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스패닝 셋의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S는 R3의 기저가 됩니다. 12번은 이게 지금 S가 100, 011, 101, 123 네 가지의 벡터를 가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전에 앞에 단원에서 배웠듯이 한 가지 더 주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벡터가 R3차원보다 벡터가 4개를 가진 경우는 항상 1차 종속이 되므로 1차 독립이라는 기저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저가 아니게 됩니다.
13번 R2의 부분 공간 x, y,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서로 다른 기저를 찾아라. 힌트 a, b가 기저이면 k, 가 상수배 된 a, b도 k, 이것도 기저이다. 라는 힌트가 있고, 그래서 푸는 방법은 1차원인 위의 직선을 지나 영위하여 어떤 벡터도 x, 5, y, y는 마이너스 2x를 생성하며 기저의 원소는 한 개이다. 영이 아닌 벡터의 모두 1차 독립. 그리고 1, 따라서 1, 2도 하나의 기저이고 상수배된 2, 4도 하나의 기저가 됩니다. 그 이유는 각 점 위에 직선을 지나며 이 벡터의 상수배가 1차원 공간이 위에 직선을 생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힌트를 사용해서 문제를 설명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었을 경우 1, 2는 x의 기저이고 상수배 2배를 한 2, 2도 이 기저가 됩니다. 14번 R3의 부분 공간이 평면 x 플러스 3y 플러스 2z에 대해 서로 다른 기저 두 개를 찾아라. 풀이를 보면 R3의 2차원 부분 공간이 평면 x 플러스 3y 플러스 2z는 z는 0의 기저가 되려면 이 평면 안에 1차 독립인 두 개의 벡터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x를 그 y와 z로 두고 yz로 표현하게 되고 y는 t로 두고 z를 s라고 할 때 x는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2s로 달 수 있고 이를 행렬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t와 s에 대한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평면은 이제 마이너스 3, 1, 0 그리고 2, 마이너스 2, 0, 1로 생성되고 이 두 벡터는 1차 독립이므로 주어진 평면의 기저입니다. 그래서 이거가 지금 이렇게 두 개를 찾았는데 그러니까 표현 방식이 다르게 해서 그러니까 x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번엔 z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z를 x와 y의 1차 결합으로 표현했을 때는 그러니까 같은 방법으로 사용했을 때 1, 0, 0, 마이너스 2분의 1, 0, 1, 마이너스 2분의 3 같이 두 가지 벡터가 나오고 이것은 또 다른 기저가 됩니다. 15번부터 18번까지 다음 동차 연립 방정식에서 유도되는 해 공간의 차원을 구하여라. 15번은 x1 플러스 2x2 플러스 3x3는 0인 동차 연립 방정식입니다. 여기서도 x2를 r로 두고 x3를 s로 뒀을 경우에 x1은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3s와 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s와 r과 s는 r의 원소이고 그래서 x1을 r과 s로 표현했을 때 벡터 x는 이렇게 표현이 r과 s로는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고 그 1차 결합 앞에 붙는 이 벡터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3, 0, 1은 두 가지 1차 독립으로 해 공간의 기저가 되고 따라서 해 공간의 차원은 2차원이 됩니다. 16번 두 동차 연립 방정식이 주어지는데 여기서 이 연립 방정식은 행렬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고 이 행렬을 A라고 뒀을 때 RREF 에셜런 폼 A에 대해 A를 구하면은 이런 형태가 주어지고 랭크가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원래 1절에는 없는 내용이고 4절부터 나온 내용인데 그래서 널리티 A가 해공간의 차원인데 그 차원은 n차, 그러니까 A의 디멘션 마이너스 랭크를 하게 되는 공식이 있는데 여기를 대입해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이지에 적용해서 풀어보면은 행렬 A를 설정하고 에셜런 폼을 바꾸고 그 다음에 널리티를 구하고 랭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널리티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 동차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 보면은 그래서 RREF 형태를 구해서 x1, x2, x3를 각각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x1을 기준으로 두고 그러니까 x2를 r로 두고 x3를 s로 뒀을 때 x1은 r과 s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이거를 행렬로 표현할 때 두 가지 벡터의 결합으로 1차 결합으로 이루어지고 따라서
해공간의 차원은 2차원이 되게 됩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동차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 이 행렬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이 앞에 곱해지는 실수들의 행렬을 A라고 뒀을 때 A의 RREF를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널리티 A는 그 공식을 이용하여 4-3, 1이 되므로, 그래서 1차 해공간의 차원은 1차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이지로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고요. 19번부터 20번까지 주어진 벡터 A에 의해 만들어지는 하이퍼플레인 A 펌은 펄브는 이 X는 R3 혹은 X는 R4에 속하는 원소, A 곱하기 X 내적은 0 스칼라가 되는 기저와 차원을 구하여라 문제가 있고, A는 2, 1, 1일 때, 여기서는 이 경우 그 X가 3차원의 벡터가 되는 경우고, 그래서 모든 XY, Z, 임의 XY, Z에 대하여 A 곱하기 A는 0이므로 2X 플러스 Y 플러스 Z는 0이 되고, 그래서 Y를 R로 두고 Z를 S로 뒀을 때 X는 마이너스 2분의 1 R, 마이너스 2분의 1 S로 표현이 되고, 이를 행렬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두 가지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공간 S는 마이너스 2분의 1, 1, 0이고 마이너스 2분의 1, 0, 1이 됩니다. 그래서 A 펄프의 기저는 마이너스 2분의 1, 1, 0, 마이너스 2분의 1, 0, 1이고 차원은 2가 됩니다. 20번, 이번에는 두 번째 경우인 벡터 X가 4차원일 경우에 기저와 차원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렬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행렬 세 가지가 나왔는데 이 세 개가 1차 독립으로 생성이 되고, 그리고 차원을 구하면 이 세 가지로 벡터 3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차원이 3개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블럼 1 A 다음의 벡터들이 R3를 생성할 수 있지만 R3의 기저가 될 수 없음을 보여라. 그래서 V1, V2, V3, V4 네 가지 벡터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X를 X, Y, Z, 그래서 R3의 임의 벡터라고 할 때 X는 C 곱하기 V1 플러스 C 이렇게 4개의 벡터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될 수가 있고, 이를 다시 써주면 이런 모양이 되고, 그래서 X는 C1 플러스 C4, Y는 C2 곱하기 C2 플러스 2 곱하기 C4, Z는 3 곱하기 C3 플러스 3 곱하기 C4가 됩니다. 그래서 임의 실수 CI에 대하여 X, Y, Z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X는 R3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생성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이 1차 결합이 글에 대해서 각각 C1부터 C4를 구해줄 경우 이렇게 해가 나오는데, 이때는 C1, C2, C3, C4가 0이 아니기 때문에 1차 종속이 되므로 생성은 할 수 있지만 기저가 될 수 없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 B번 문제는 A의 일부 벡터를 이용하여 V, 2, 3, 5를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라 는 문제이고, 벡터 V는 2, 3, 5고 2는 1차 결합으로 표현했을 때 각각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그래서 C1부터 C4를 구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벡터 V는 V1 플러스 2분의 1 V2 플러스 3분의 2 V3 플러스 V4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또 구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C1을 2, C2를 2분의 3, C4를 3분의 5, C4를 0으로 뒀을 경우는 V를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만약 AX는 0이 M개의 성형 방정식과 N개의 미지수로 되어 있는 선형 연립 방정식이라면 그 해공간의 차원은 최대 얼마인가? 답은 최대 N차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N-차원, 그러니까 N개의 미지수이니까 하나가 나머지 설명되니까, 그래서 N-1개로 생각하기 쉽지만 A가 0 행렬인 경우도 포함하므로 최대 N차원이 N-1 플러스 1이 돼서 N차원이 되게 됩니다.
B. R6 안에 0 아닌 벡터 A에 의해 만들어지는 하이퍼플랜의 차원은 얼마인가? 그래서 답은 5차원이고 이것은 6개에 대해서 그 벡터가 선형 결합이 있을 때 그래서 미수가 6개이고 식이 1개 주어져 있으므로 자유 변수가 5개, 6-1이 돼서 5차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C. R5의 부분 공간의 차원은 얼마가 될 수 있는가? 모두 찾아라. 답은 0부터 5차원 모두 가능이고 그래서 0차원의 부분 공간은 0, 5차원 그래서 최대 5차원의 부분 공간은 R5 자신이므로 답이 이렇게 됩니다. D. R4의 부분 공간 중 다음의 벡터들 V1은 1,0,1,0, V2는 1, 1, 0, 0, V3는 1, 1, 1, 0에 의해 생성된 공간의 차원은 얼마인가? 그래서 이 벡터를 행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 행렬은 이렇게 구해지고 이거에 대해서 에셜런 폼을 구할 수 있고 이것이 이제 V1, V2, V3가 1차 독립이므로 그래서 이 벡터들의 집합은 그래서 R4의 기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차원은 그래서 이 차원을 구하면 되기 때문에 3차원이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R6의 벡터들인 V1, V2, V3, V4가 아래의 같은 형태를 하고 있다. 여기 스타를 임의 실수라고 한다면 이 집합은 1차 독립이 되는가를 밝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각각 C1, C2, 그러니까 이때 그 1차 결합을 했을 때 그 C1부터 C4가 0일 경우에는 유일한 해이면 1차 독립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를 이거를 1차 결합으로 표현했을 때 하나씩 줄여나가면은 결국에 C1부터 C4까지 0임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따라서 이 집합은 1차 독립이 되게 됩니다. 프로블럼 4. 만일 벡터 A는 A1부터 AN의 원소를 갖는 벡터 A가 아래 0이 아닌 벡터라면 그래서 A 펄프의 차원이 n-im을 보여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풀이는 A의 펄프는 X바 A 곱하기 X는 0.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식이 하나가 나오고 이런 식이 하나 나오고 미지수가 n개 그러니까 x1부터 xn까지 미지수가 n개가 있으므로 자유변수는 r-가 돼서 그래서 답은 n-1를 보일 수 있습니다. 프로블럼 5. Rn 안에 있는 1차 독립인 부분 집합 중 원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즉 n개의 집합은 모두 기저임을 설명하여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R3, 그러니까 3차원 안에 있는 벡터의 집합 S는 x1, x2, x3를 가지는 집합이고 그래서 A를 A의 원소 x1부터 x3를 열 벡터로 가진 행렬이라고 할 때 문제의 조건에 의하여 A는 1차 독립이므로 A의 행렬식은 0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므로 A는 가역이고 A가 가역이면 A는 항상 해를 가지므로 R3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저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n차원으로 이제 일반화하게 되면은 Rn에 대한 차원은 n이 되고 그래서 따라서 n보다 많은 벡터들의 집합은 1차 종속이며 최대 1차 독립 집합의 원소수는 n입니다. 정리 7.1.2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하고 n개의 1차 독립인 벡터들 집합을 S라고 할 때 임의 벡터 xi, Rn에 속하는 xi에 대하여 xi를 집합 S의 벡터들의 1차 결합을 표시할 수 있다면 S는 Rn을 생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일반화했을 때 그래서 이 벡터들의 집합을 A라고 뒀을 때 A는 집합 S가 1차 독립이므로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에 의해서 A에 대한 행렬식이 0이 아니게 되고 따라서 임의 xi에 대해서는 항상 해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집합 S는 Rn을 생성하며 1차 독립이므로 Rn의 기저가 됩니다. 6번 Rn을 생성하는 벡터들의 집합 중 가장 적은 즉 n개의 원소를 가지는 집합을 모두 기저임을
모두 기저임을 설명하여라. 그래서 가장 적은 원소를 가짐으로 집합 안에 어떤 원소도 다른 원소들의 1차 결합을 나타낼 수 없다. 그래서 미니멀, 가장 작은 스패닝 셋은 기저이다. 그리고 또 맥시멀 리니얼 인디펜던트 셋은 기저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른 학우분께서 영어로 된 자료를 올려주셨더라고요. 다 영어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그래서 정의를 보면, 그래서 문제를 보면, RN에 대한 스패닝, 미니멀 스패닝 셋이, 왜 RN에 대한 기저, 베이시스가 되나, 그것에 대해서 보면은, 만일 S가 X1부터 XM 내 집합 S가 n차원 공간 Rn 안에 유한한 सब세션이면 이제 스팬 S는 그 앞에 배운 정의에 의해서 X1부터 XN까지 1차 결합으로 된 Y, 그러니까 W 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만일 W 스팬 S가 Rn이면 이때 S를 스패닝 set of Rn이라고 부르고 Rn의 스패닝 셋이 꼭 Rn의 기저일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spanning set is a basis for Rn가 필요 충분 조건으로 모든 벡터 Rn에 있는 모든 벡터들이 각각 특정 선형 결합, 그래서 각 스패닝 셋의 요소들에 의한 선형 결합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앞에 문제를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7번 S는 2,1,0, 0,0,2, 4,1,5인 R3를 생성함을 보여라. 그래서 이 벡터들로 이루어진 행렬식을 구하면 4가 되고 이제 이 문제에서 처음에 솔루션 한 학우분이 열 벡터로 해서 그러니까 이 원래 보통 앞에 본 푼제들은 다 행벡터로 이제 행렬을 만들어서 풀었는데 그래서 위에 이거는 이제 반대로 210 이거 행렬로 여기 풀 때 2, 그래서 이 벡터들에 대해서 열 벡터로 바꾼 다음에 풀으셨는데 그래서 이 트랜스포즈를 하든 안 하든 행렬식은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열 벡터로 행렬을 만들든 행벡터로 행렬을 만들든 결과는 똑같게 되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 모든 실수 x, y, z에 대하여 항상 c1, c2, c3의 값이 존재하게 되고 그래서 집합 S의 벡터들의 1차 결합이므로 R3의 모든 벡터를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은 S는 R3를 생성한다 입니다. 두 번째 절인 행렬의 기본 공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해공간에 대해서 기저와 차원을 구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문제는 다음에 주어진 동차 연립 방정식의 해공간에 대한 기저와 차원을 구하여라. 그래서 동차 연립 방정식의 개수 행렬을 A라고 했을 때 A의 RREF를 구하게 되면은 이러한 3차 행렬이 나오고 위에 등차 연립 방정식은 오직 하나의 해 0, 0, 0을 가지므로 해공간의 차원도 0이며 기저는 없다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설명 안 해도 되고 비슷한 문제는 하나만 하고 넘어가고. 예. 이번 다음에 주어진 행렬 A의 0공간의 기저와 널리티 A를 구하여라. 그래서 A에 대해서 RREF를 구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X1부터 X5를 구할 수 있고, 그래서 행렬 벡터는 X는 그러니까 이게 해가 S에 대해서 성립하게 S로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널리티 A는 1, 그러니까 기저와 차원은 두 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3번 다음에 주어진 행렬 A 외 해공간 로우 A와 기저와 차원 및 행계수 RA에 각각 구하여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A의 RIF를 구하고
그래서 차원을 로우 벡터에 대한 차원을 구하면 4차원이 되고 이제 A의 랭크는 4가 됩니다. 4번 주어진 행렬 A 열공간 칼럼 A의 기저와 차원 및 열개수 칼럼 A, C, A를 각각 구하여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A의 RREF를 구하고 그래서 S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4개가 있기 때문에 칼럼 벡터가 4개가 있기 때문에 A의 차원은 4차원이 되게 됩니다. 5번 다음 선형 변환의 표준 행렬 A를 구하고 널리티 A를 구하여라. 그래서 A의 마찬가지로 RREF를 구하고 그래서 여기는 벡터 X는 T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널리티는 1이 됩니다. 프로블럼 1. 7x-8y는 0인 직선을 0공간으로 가지는 모든 2x2 크기의 행렬을 찾아라. 그래서 x를 s로 두고 y는 8분의 7 s로 뒀을 때 그래서 이것을 xy에 대한 s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될 수 있고 결론적으로 이 행렬은 그러니까 ABCD는 i와 j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찾은 행렬이 되게 됩니다. 프로블럼 2. AX는 0은 세개 미지수 X, Y, Z를 가진 세개 1차 방정식이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이라고 하자.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A번 문제는 널 스페이스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래서 널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1차원이고 행렬 A가 3개를 가지므로 널리티 A 플러스 RA는 3을 만족해야 하므로 그래서 1, 3이고 RA는 2가 되므로 2차원의 평면이 됩니다. B번도 마찬가지고 W가 RN의 하이퍼플레인이라면 W 펄프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결론은 이제 W 펄프는 is a normal vector of hyperplane. 그래서 normal vector입니다. 4번 집합 S 펄프와 S 펄프는 그래서 S를 구하는 건데 S 펄프는 Y는 X4, Y는 4X고 두 번 한 결과는 원래 벡터 2,1이 되게 됩니다. 5번 S는 X1부터 Rn의 기저라고 할 때 A가 N의 가역 행렬이면 AX1, AXN도 Rn의 기저임을 증명하여라. 그래서 이 증명하는 방법은 그래서 이 디터미네이션 행렬식에 대해서 이 행렬이 0이 아니므로 앞에서 마찬가지로 1차 독립이율을 부를 수 있습니다. 6번 그래서 S가 Rn의 기저이면 Rn의 임의의 벡터 X는 X1부터 Xn의 1차 결합으로 유일하게 표현됨을 보여라. 여기서 이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C1과 D1부터 N까지를 설정해서 0은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에 의해서 C1과 D1이 같게 되고 CN과 DN이 같게 돼서 X는 1차 결합으로 유일하게 표현이 됩니다. 다음에 3절 차원 정리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주어진 행렬 A에 대하여 랭크와 널리티를 구하고 이것은 행렬에 대한 차원 정리를 만족하는지 확인하여라. 그래서 이건 세이지를 통해서 RREF를 형태를 구하고 이게 세 가지, 그러니까 랭크 A가 3이고 이제 N은 3이므로 해공간의 차원은 3-3, 0임을 알 수 있습니다. 4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풀면 되고 6번 다음에 주어진 행렬 개수가 1인 행렬을 찾아 그 행렬이 A는 UVT로 표현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U를 1, 2에 대한 열 벡터 그리고 VT를 1, 1, 2를 행 벡터로 했을 때 곱한 결과가 A가 나오고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값에 따라 다음 행렬 A의 랭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여라. T를 각각 2가 아닐 때 그리고
2가 아니고 마이너스 4일 때, 2가 아니고 마이너스 4도 아닐 때 각각에 대해서 랭크를 구하게 되면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P2 랭크 AT와 널리티 AT의 값은 무엇인가? 그래서 차원 정리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AT는 A 트랜스포즈는 NM 행렬이기 때문에 두 개 결과 합은 M이 되게 됩니다. 4번 다음 행렬의 개수에 대하여 논하여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 N 형산 그래서 이렇게 삼각 행렬 형태로 나타내고 그거에 따라서 각각에 대해서 R과 S와 T를 설정하고 그때 랭크 A를 구하면은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4번 랭크 A와 랭크 트랜스포즈의 랭크가 같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A에 대하여 랭크 A는 M인 경우 A는 풀 로우 랭크가 로우가 M이니까 그래서 갖는다고 하고 랭크 A는 N인 경우 A는 풀 칼럼 랭크를 간다고 한다. 다음 행렬들이 풀 로우 랭크인지 풀 칼럼 랭크인지 또는 둘 다인지 판정하여라. 그래서 이것도 세이지를 통해서 랭크를 알 수 있고 이 랭크가 M인지 N인지 확인해서 M이면 풀 로우 랭크, N이면 풀 칼럼 랭크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또 똑같은 문제입니다. 8번 만일 A가 6x4 행렬이고 랭크가 2였다면 다음과 같이 3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래서 차원이 몇 차원인지 아는 차원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전부 다 2차원으로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가 3, 이것도 마찬가지로 둘 다 2차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